네, 연희 씨 인사 먼저 네. 드릴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좀 시차가 있어서 아마 네. 작년에 찍은 거를 아마 신년 들어서 쭉 그쵸. 보셨을 거예요.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신년 들어서 찍는 거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뭐가 1월 두 번째 주라고 해야 되나? 뭐 4일, 5일, 뭐 5일 지나서 어쨌든 예,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뭐 죄송한 마음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뭐라나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시기 적절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조금 그런 건 있죠. 네. 그렇죠. 앞으로 오늘- 잘 되겠죠, 뭐. 아, 그렇죠.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연말에 좀 바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. 연말 12월 31일부터 네.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낙성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러세요? 그래서 네. 얼마 안 남았어요. 열흘도 안 남았어요. 이제 12일 날 나가야 되니까. 아, 집을 이제 얻어서 새로. 네, 네. 그래서 이번 설날은 진짜 스님들하고 또 스님들 찾아와서 인사오는 그 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보낸 설 명절인데 너무 좋죠. 의미도 있고 제가 뭐 남쪽에서 이제 설을 10번째 맞는 설인데 솔직히 뭐 또 다시 맞을지 못 맞을지는 장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도 서박하게나마 마지막 설명절일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 이번에 맞았는데요. 좀 더 의미있게 보내려고. 그래서 한 3일 동안을 계속 그냥 스님들과 함께 몇 끼 식사 해먹고 맛있는 거 뭐 해먹고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. 그 늘 혼자 계시다가 네. 네, 이렇게 지내서 도착.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사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설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음력설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지금 설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신년 말씀하시는 거지? 1월 1일, 양력 1월 1일. 네, 북에서도 음력설을 많이 세요. 2, 3일 북에 세는데 그럼 그래도 거기는 음력설이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특별- 음력설이죠. 그냥 음력설이라고 음력설. 해요? 그 여기는 그냥 새해 신년. 그래서 지금 설. 설이라고 네. 말씀하시는 게 설 안 됐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월 1일, 31일 1월 네. 그 말씀하시는 근데 거예요. 왜냐면 네. 모든 게 이제 경축 행사라든가 무슨 설맞이 공연이나 무슨 모든 행사들이 12월 31일 날 밤에 진행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12월 31일 날은 모든 평양 시민들이고 모든 북쪽 사람들이 밤을 꼬박 새요. 안 자요. 1월 1일 그 정설이 듣느라고. 네네. 그래서 정설이 듣고 그다음부터 밤새껏 공연이요 뭐요 이렇게 계속 중계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밤을 새는 거기 때문에 그때 12월 31일 날 모든 행사가 다 진행되고 또 무슨 1월 1일을 기본 설명절 이런 이미지는 있습니다. 국가적 행사도 그렇고 하지만 하루를 열죠. 아, 음력설이요? 아니 1월 1일 아, 네. 죄송합니다. 예. 국가적으로는 큰 의미가 드는 게 아직까지 1월 1일이고 네, 1월 1일. 왜냐면 네. 또 신년사가 또 1월 1일 날 나오지 네, 않습니까? 네, 네. 그걸 제일 가장 큰 행사로 여기기 때문에 1월 1일 큰 의미를 두고 음력설은 그냥 또 뭐 자상대대로 내려오던 음력설이니까 한 2, 3일 그냥 휴식할 뿐이죠. 네.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 이런 건 별로 없고요. 그래서 보통 원래 이제 여기서 신년 경축 행사는 이제 설 행사라고 하십니다. 북에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보면은 학생 소년들이 설맞이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늘 했다고 그래요? 말씀. 이 설맞이 공연은 원래 네. 48년인가 49년인가 그때 네.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되는데요. 네네. 그때 김정숙 어머님이 건강상 돌아가셔요. 아, 김주석 부인. 네네 아, 돌아가시니까 네. 김정일 위원장이 어릴 때 소학교 어릴 때였어요 그때. 네. 42년생이니까 그 교수자님이 그렇게 되죠. 근데 네.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엄청 많이 힘들어 보이시잖아요. 네네네. 그리고 국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기쁨을 좀 주고 싶다 해서 자기 소학교 친구들 데려다가 집에 데려와서 수령님 이렇게 김미선 수석님 현지도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해요. 네. 그게 북의 첫 설맞이 공연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. 효자네. 네,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. 해마다 꼭 1월 1일이면 애들이 이거 와서 인사도 노래 불러주고 했는데 그때 버릇이 있어가지고 김일성 선생님이 1월 1일 날은 애들이 노래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고 그게 제일 큰 행복이다.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이런 말도 생기고 어린이들의 노래를 듣는 걸 새해 첫 일가로 여기시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신년 경축 행사 설맞이 공연이고 이제 원래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게
전통이군요. 네네, 그쵸. 설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쫙 했는데,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평양체육관에서 했습니다. 평양체육관이요? 네, 평양체육관에서 하고, 또 뭐 학생 선임공전, 망년대 학생 선임공전, 그 이후에 또 건설됐으니까, 거기서도 하고 하는데, 우리는 83년대에 나는 설 맞이 참가를 했어요. 80년대 뭐 몇 학년이 있었어요? 그때 중학교 4학년이죠. 4학년 때. 그때 이런 이쁜 옷 입고. 그땐 더 이쁘죠, 왜 그래요? 그땐 젊음이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젊으면 아무나 다 이뻐요. 저도 늙어서 이러지 젊었을 땐 근데 왜 그래요? 근데 네. 그때 중학교 4학년 때인데 설맞이 우리가 냉천고등중학교가 악기 정합 반주는 대신중학교와 냉천중학교가 전문 맡아서 했어요. 그래서 설맞이 공연 이런 설맞이가 아니래도 공연한다 하게 되면 무대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죠. 근데 그 밑에 벅수라고 하죠. 네. 벅수에서 기악 반주조가 있잖아요. 약간 무대 밑에. 네, 바닥에. 네. 그 벅수에서 우리는 정합 반주를 하는 거죠. 애들이 무용 춤추고 뭐 연아 올라라 막 춤추면 우리는 그걸 반주하는 거예요. 그런 거 모든 걸 다 했죠. 그래서 그게 쭉 오고 이게 올해는 이름이 세상에 부러움없어라는데 네. 이 해마다 이름은 좀 바뀌나요? 네, 바뀌죠. 네. 그래서 아마 여기 그림,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지도 좀 준비했고 사실은 동영상 파일이 유튜브에다 올라와 있어서 그쵸?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. 이게 지금 네. 근데 설 맞이하게 되면 북쪽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해외 동포들이나 그분들은 뭐 이따금씩 한 번씩 접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더 감명 깊게 바라보지만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접하면 별로 그렇게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설 맞이하게 되면 우리 북쪽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설 맞이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꼭 제일 동포들이 나옵니다. 저청년 학생들, 네네네. 조선학교 아이들 얘들만 나오게 되면 온 국민이 다 울어요. 우리는.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행사를 위해서 일본에 살다가 옵니다. 그때 맞춰서 그 행사 해마다 무조건 와요. 네. 와가지고 마지막에 뭐 아버지 장모님 해서 막 그 새해 인사 드리고 춤추고 하는데 뭐 이옥당 만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봐요. 그러니까 짠하잖아요. 같은 부모 인간이라면 내가 끼고 있는 자식보다 외지에 있는 자식은 더 힘들 거라는 걸 아니까 저 일본 놈들 속에서 얼마나 탄압받으면서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짠하죠. 제일 한국인들이 힘들죠. 네. 그래서 그 북쪽 사람들은 그 저청년 학생들의 네. 노래를 제일 감명 깊게 주의 깊게 잘 보는 거죠. 우리도 이렇게 그런 같이 하는 뭐 한민족 행사 이런 게 사실 좀 있기도 했었는데 몇 번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새롭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노래들이 이래요. 뭐 요술, 요술 우리나라 으뜸이야, 뭐 소합창 자랑해요, 나의 아빠.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면은 되게 비정치적이에요. 비정치적이고 네. 이렇게 뭐 모란봉 악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. 보시면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그렇게도 말씀드려요. 저는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니고 했으니까 노래가 그렇게 맹숭맹숭하냐, 좀 과격한 노래 없냐, 제가 그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약간 뭐 이미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안 올라오는 유튜브에 요즘 찾아보면 근데 연희님은 뭐 있다고도 하는데 제 성에는 안 차더라고요. 그래요? 아니 이게 덕창궁에서 네. 나를 보고 역심이 하늘 같대요. 네네네. 네, 그다음에 뇌절 바른 학생이 될래요. 이게 뭐 주제상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비정치적이고 그쵸.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뭐 이런 네.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냥 덩심 학생이라는 맛이 사람이라는 냄새가 나잖아요. 그래서 그 대홍당 감자 부른 친구는 여기 나만의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. 멋있죠. 참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없이,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안경 없이 조금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고, 뭐 저희 그 왈가왈북도 조금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, 네. 어쨌든 뭐 새해 축하드립니다. 네, 멀리서나마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래서 뭐 바로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네. 그 국기 개양식 뭐 행진도 있다. 사진이라도 네. 조금 보여드릴까요? 네. 네네. 요 사진이군요. 네, 아니 이거 국기였습니다. 엄청 추울 텐데 많이 모였네. 근데 네. 이게 네.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. 우리 사회자님은 저 보면서 야 이게 남쪽도 추운데 북은 더 추울 건데 네. 이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머플러도 하나도 안 쓰고 저렇게 하고 있어? 이 생각 먼저 들죠. 네네.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뭘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? 네. 이 다섯 명도 못 모이는 이 엄혹한 시절에 이 수십만이 그 빼곡히 붙어서 있잖아요. 와 이거 얼마나 많아 이 사람들이. 네.
부러워요. 아,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인 네. 이상 못 모이는데. 네, 이거 얼마나 많아요, 네. 이분들이.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지금 국기 개양식이 아마 새벽에 한 건가죠? 네네. 정확히 모르겠는데. 이게 1월 1일 날. 이게 아. 원래 11시 5분부터 시작을 해서 생중계를 합니다. 조선중앙 TV가. 생중계하면서 신년 축하 공연하는 거 쭉 보다가 12시에 땡 되잖아요. 땡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국기 정소리 듣고 그 다음에 국기 개양식하고 또 공연하고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행사를 진행하고 뭐 우리도 뭐 제야의 종 친다고 많이 모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행사들을 보면 뭐 같은 점도 있고 또 좀 차이 나는 점도 있고 하면서 역시 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생각하시는 이제 설맞이 행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아까 단어 말씀드렸으면 헷갈릴까봐 이제 대규모 신년 경축 공연 그리고 뭐 축포 발사 뭐 이렇게들 네. 소개를 드리는데 네. 설맞이 행사가 조금 크게 열렸는데 예년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, 연예님이.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네네. 해도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거는 설 신년에는 나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하진 않았어요. 신년 경축 공연은 그런 거 이렇게 밤을 샜잖아요. 네. 11시부터 12시 거의 1시까지 밤을 새면서 생중계 했는데 네. 이렇게 안 했거든요. 그리고 대체로 평양대국장, 병화해수국장, 인민문화궁전 이런 국장들에서 예술인들이 어느 국장은 어느 예술단 다 담당 있으니까 그런 데서 실내에서 공연을 했거든요.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은 또 설맞이에도 국장에서 하고. 근데 올해는 야외에서 그 운하수라든가 모란봉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야외에 나와서 전문했더라고요.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. 김정은 위원장 때부터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보면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많이 바꾸죠. 많이 좀 바꿔지고. 개방적인 것 같고. 네. 제가 처음에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평양에 있으면서 축포를 항상 보면서 살았잖아요. 명절 때마다 1월 1일, 뭐 4월 15일, 뭐 큰 명절 때마다 축포 쏜단 말이에요. 아, 그런 행사들 네, 있으니까. 네, 축포 쏘니까 우리 집이 평양역에서 딱 나와가지고 윤희상 음악당 딱 앞에 높은 아파트거든요. 네. 그래서 창문 딱 열면 그 대동강이 쫙 보여요. 축포가 쫙 더 보인단 말이에요. 이야. 그래서 축포 쏠 때는 문자 열고 있으면 그 전문 나가지 않아도 거기서 네. 보고 막 그랬는데 2008년도에 네. 그 전에 계속 축포했던 게 대충 비슷했어요. 뭐 빵 터지고 뭐 빵 터지고 뭐 축포 다 갔죠. 근데 2008년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조금 그때 그때 뭐가 바뀌었나요? 불보라 불보라? 축제가 있었거든요. 불보라. 아,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? 네. 아. 억류고 대등교 그쪽에 아예 불이 막 영광로에서 샘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쫙 흘렀단 말이에요.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. 네. 그리고 그때부터 축포가 빵 쏘면 막 제 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. 이거 그냥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막 굴자 쓰고. 여기로 치면 불꽃놀이랑 비슷해요? 네네, 그죠. 네, 여기도 축포하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근데 거죠. 우리는 불꽃놀이라고 부르니까. 이름이. 우리는 축포 쏜다고? 축포 그러면 막 이렇게 글자도 새겨지고. 빵 쓰면 굴자도 세게지고 빵 하면 우리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. 4, 3 들어가죠. 1월 1일 때. 예, 그게 축포로 쏜단 말이에요. 축포 예. 빵 쓰면 숫자 5가 나오고. 네. 축포 쏘면? 네. 축포 빵 쏘면 빵 터지면서 가운데 4 하고 이렇게 쫙 써지고. 없어지고 3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부른단 말이에요. 4, 3 하면서 네. 우리는 전광판에 숫자 나오는 거 보면서 읽잖아요. 우리는 축포 보면서 읽는단 말이에요. 축포 터지면서 굴자 세게니까. 그런 거. 근데 2008년도에 완전 달라지더라고요, 축포가. 그때 막 벨라케 돌아다니고 막 춤추고 축포가 막 이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후계자로 해서 나올 때 처음 그때 말이 나왔었어요. 우리가 그때 그래요?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나오시는구나. 이제 후계자가 김정일 위원장 다음 후계자가 정해졌다라고 네네. 이제 북의 인민들이 느낀 게 2008년. 네,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. 네. 그때 간부 학습 자료에도 나왔었고,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또 이렇게 전해졌냐면 네. 이야기 드는 게 2008년도 축복을 7.27 날 전승기념일 때 그렇게 크게 축포놀이 했단 말이에요. 불꽃놀이. 네.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주석단 나왔어요. 행사니까. 행사니까 네. 주석단이 쫙 서 있는데. 주석단에다가 김정일 위원장 자리 있고 그 옆에다 아무래도 후계자 내세워야 되니까 그 옆에 자리를 내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
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복무했잖아요. 3년 네. 동안 3년. 군사복무하면서 자꾸 거기에 분대장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잖아요. 막 역도 하고 막 이랬다가 네. 나중에 알고. 그래서 군사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자리 내놨는데도 자기는 군인들과 함께 군인들 땀 냄새 맡으면 있어야 마음 편해진다 해가지고 군인들 자석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 옆에 앉고 그 옆에 우리 김책공대가 자리가 있었어요. 네. 우린 그 옆에 있었거든요. 아, 그때 처음으로 네.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민들 대중 행사에 나타난 예, 이민들 거구나. 나섰던 거죠. 그러면서 우리 이민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게, 야, 이번에 축포 너무 굉장해. 근데 이 축포가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이게 지도했다 이런 말이 그때 들렸거든요. 그분이 최첨단계 이런 분야를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이제 그런 또 뭐 지도자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거랑도 조금 연결이 되네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못 보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새해맞이 북의 대규모 이제 설맞이 공연이라고 합니다. 그냥 네. 이제 신년 경축 행사 이런 거 보시면 뭐 그냥 뭐 재미삼아 여기 또 이미지 네, 파일도 네. 조금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2021년 네. 설루나 내려라. 네. 그래서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뭐 북에서는 우리 보신각 종 치는 것도 보러 오고 우리는 또 이제 관광상품처럼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개인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? 그쵸. 그럼 뭐 통일 다 된 거죠. 이제 가서 같이 이 인파 속에 같이 좀 어울리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. 근데 제가 얼마나 재밌는 걸 봤냐면, 네. 지금 이게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러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게 그 생중계 자체도 유튜브에 나갔고 연합뉴스에서 이걸 아예 풀영상 했더라고요. 아, 예. 근데 거기 댓글 단 것들 보니까 저는 저는 이 영상을 딱 봤을 때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커 전 어수선한 지금 줄 요게 알았어요. 이게 모란봉 악단인가요? 네네 악단, 아마 여러 악단 네, 여러 나온 것 악단들 같은데 네, 합동공. 어시 너무 이쁘 저는 어시 만들었으니까 거기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애들 어시 엄청 이거 좀 화려한데? 예 이거 뭐 스타일도 달라지고 이런 걸 봤는데 그 댓글에 아이고 우리 딸 60년대 70년대 같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60년대 70년대 안 살아보신 분들일 거예요. 그래서 저 씁쓸했어요. 왜 이게 왜 다를까? 근데 북을 보면서 네. 남쪽 사람들이 북을 바라볼 때 왜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봐줘야 되는데 북이기 때문에 그런 말 했을 거잖아요. 다른 나라라으면 멋있다 이랬을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렇게 달리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쪽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. 북에 이렇게 아이랑 집단체조 보러 갔었대요. 네. 갔는데 집단체조 막 하는 거 보고 옆에 친구들이 남쪽 사람들이죠 있었는데 한 명은 야 정말 멋있다 애들 너무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움직일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야 저 얼마나 채찍으로 때려서 훈련 줬으면 저렇게 똑같이 움직일까 그러니까 하나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왜 우리는 저런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씁쓸함이 좀 남더라고요. 그 아리랑 뭐 그런 공연도 집단 체조 같은 것도 참가하셨었다면 그쵸. 채찍으로 네. 많이 맞으셨어요? 그런 일 없죠. 네. 아니 채찍 맞을 일이 없는 게 아니 그건 왜냐면 그건 몰라서 그래요. 집단체조 같은 건요. 네. 며칠만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체육 시간에 그거 다 배우잖아요. 네. 앞전, 뒷전, 옆전 뭐 다 배우고 어릴 때부터 정상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집단체조 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흐름만 뭐 무슨 동작이다면 무슨 동작이고 또 흐름만 배우면 되는 거지 그때 가서 뭐 채찍으로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. 아니 근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어렸을 때 매스 게임 다 했어요. 다 알면서 그러시는 그래요? 거예요. 다 했어요.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동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뭐 말씀 안 드렸는데 8688 아시안 게임에 그 차출다 간 사람뿐만 아니라 왜 학교에서도 운동회 하면 다 하셨어요.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우리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진짜 그 무슨 뭐 야구단 축구단 있어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그거를 진짜 학교를 좋아해서 그렇게 응원한 분들은 그걸 좋은 추억으로 또 갖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 왜곡된 기억으로 설명하시는 거죠. 혹시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세요. 왜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. 이렇게 올려놔 자기 자리에 이렇게 뭐 빨간색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뭐 들라 그래.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정말 거기에 어떤 이 행사에 아무 그 감정이 없으면 공유가 안 되면 재미가 없는 거지.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도 엄청 동원했어요 사실 옛날에. 또 그런 게 너무 없으면
이 공통의 기억이 없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해석의 문제인데. 근데 저는 오늘 이번에 네. 그 공연 보면서 네. 참 사람 하나하나의 인간들에 대한 사람 소중함 이걸 또 느낀 게 뭐냐면 우선 공연이잖아요. 예술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관객을 위해서 뭔가 나를 조금 희생하면서 전 모습을 보이고 이러는 게 뭐, 예술인들 모습 아닙니까? 힘들어도 추운 데서 좀 떨면서도 하는 거고. 근데 얘들 보게 되면 다 둔둔히 입히고 몽땅 장갑을 꼈어요. 무대에서. 예, 그래서 얼마나 따뜻하겠어요. 친인권적이다. 네, 그러니까 차라리 얘들은 따뜻한데 밑에 있는 관람객들이 더 추울 것 같은 거예요. 보는 사람들도 좀 춤도 추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. 예, 그래서 뭐 직접 우리가 가서 볼 수만 있다면 이 오픈만 개방만 되나. 그리고 그쵸.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여러분도 아마 그건 공감하실 거예요. 북은 이제 어느 정도 오픈하려고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그 발목 잡는 사람들을 떨치고 교류를 하면 과연 누가 왜 뭐가 무서워서 이거를 끊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 뭐 오이사 조치나 이런 거 다 우리가 먼저 한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죠.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신년 좀 늦었지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며칠 지났지만 이제 신년 공연 뭐 이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뭐 덧붙여서 새 연합장이 발행됐다는 소식이에요. 네. 그래서 새해 연합장 뭐 그림도 좀 같이 보시고 이제 연합장 보면은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? 네. 뭐 새해를 축하합니다. 네. 뭐 이제 우리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. 비슷하네요. 네, 근데 이제 북에서도 이런 연합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이게 그 비정치적이고 상당히 문화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접근하려고 하는구나. 조금 새로운 게 또 있네요, 금년에는. 근데 다른 뭐 신년장 하게 되면 다른 다 비슷해요. 남쪽이나 다 똑같은데 저도 새해 신년장을 받아봤거든요. 남쪽 분들이 신년장 보내와서. 근데 이번에 북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 특별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수해복구 지역에 대한 살림집 새로 건설된 살림집을 만든 거예요. 올해는 정말 삼중고 때문에 북이 가장 힘들었던 정말 지옥 같았던 그 속에서 막 일도선 힘든 나날이었잖아요. 그래서 제일 큰 감격을 가지고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집이 수해에 몽땅 무너져 내렸던 것을 국가가 지어줬잖아요. 그 인민들이 가장 감격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잖아. 해서 그 집이 나온 겁니다. 근데 이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 있는데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집에 하루에 100명씩 사람이 오는 거는 난생 처음 이런 걸 겪어봤답니다. 왜요? 네, 우리도 우리 집에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. 그 수타니 집도 힘들죠. 엄청 연예인의 집도. 근데 하루에 한 100명씩 아마 오곤 했대요. 그러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게 이번에 수해 때 만들어진 문화주택이 하게 되면 꼭 그 집에 들려서 꼭 그 사람들 만나고 뭘 선물이라도 전달해주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뿌듯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손님 만나보긴 처음이고 하면서 눈물 속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그냥 쭉 지나가시면 그냥 놓치세요. 이렇게 살림집 모습, 우리로 치면 연립주택, 빌라 이렇게 보이시면 그게 요번에 새로 건설한 그 살림집의 어떤 대표적인 모형, 모델이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보여드린 어떤 약간 터팔 있는 그런 단독주택, 단독 땅집도 보이고 그렇습니다. 또 뉴스가 많아서 또 넘어가면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새해를 맞아 주민들에게 친필 서한을 보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친필 서한 아마 이미지도 이게 이미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있고 좀 소개해 주시죠. 새해를 맞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도 새해 신년사가 없었죠. 네, 없었습니다. 신년 전에 그 무슨 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체했는데 올해도 이제 1월달에 당제 8차례가 있지 않습니까? 아마 그걸로 가름할 것 같죠.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번에는 그냥 연한장으로 신년 축하 연한장으로 온 국민들한테 연한장을 보냈던 거죠. 그래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면서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뭐 이게 뭐 친필 서한을 보낸 거는 뭐 요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. 근데 지금 연희 씨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신년사를 안 하게 되니까, 왜냐하면 1월에 지금 당대회, 저희가 또 당대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하면서 이제 그냥 간략하게 인사를 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신년을 맞아서 그 당대표들과 이제 또 그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네요. 당 대표들은 이렇게 12월 말에 다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? 이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도 단체들마다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서 해를 열어가지고 대표자 선출이 이미 다 된 거죠. 선출돼서 그 선출된 대표들이 12월 말에 다 평양에
들어와 있고 네네. 그다음에 이제 12월 30날 그때 이제 대표증을 30날에 매 사람한테 대표증이 수여가 되고 그다음에 1월 1일 날 용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금산 기념전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가서 인사도 하고 꽃다발도 주고. 뭐 미국으로 치면 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고 우리는 이제 국립현충원이 있고 이제 각 나라마다 어떤 대표하는 뭐 신성하게 이제 방문하는 곳에 네.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뭐 신년맞이. 네. 근데 네. 모든 나라 아무 나라나 다 같을 거예요. 가장 최고의 경호가 대통령 경호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모든 여기서도 나라는. 1호 경호라 예, 그래요. 남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가장 최고로 우선으로 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북은 또 도와줘.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장, 근데 옆에 백억이 다 같이 섰잖아요. 아 지금 사진 보시면 네. 사람들이 꽤 많이 이 뒤에는 다 모였습니다. 8차 당대 참가할 대표들이단 말이죠. 이게 다 네네. 마스크 하나도 안 썼어요. 네. 그 어느 정도 방역에 좀 자신이 확실히 자신 있다는 있는 거죠. 거죠. 네, 참 좋습니다. 그래서 행사가 이렇게 뭐 당대회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당대회를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 예정대로 될 거고 네.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는 안 된 것 같아요. 그쵸. 네. 네. 혹시 뭐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중에 왜냐면 좀 시차가 있어서 뭐 하더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확인이 안 돼서. 네.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요번 꼭지의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한 해와 새해를 정리하면서 무슨 성명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새로운 승리를 낙관하며 희망찬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자. 뭐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이번에 어머니 당의 그런 크나큰 운정 속에서 네, 뭐 네. 새해를 맞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큰 신심과 낙관에 넘쳐서 2021년을 맞는다라고 소개가 됐고요. 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법애가 바로 우리 미래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혁명의 미래에 대한 이런 거 어떤 그 이미지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. 이런 후대들을 가장 모든 것에 우선으로 하는 이런 게 있고. 그러니까 이제 교육 같은 네, 거. 네.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다 하고 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역시 북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는 제가 이거 하면서도 많이 보는데 이게 뭐 김일성 조합대학에서 뭐 어디가 상 탔다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리면 그게 대학교에서만 교육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그쵸? 네, 그쵸. 그러니까 이제 뭐 보육원, A육원, 보육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교육 체계는 조금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뭐 시안에 축하장 이런 기념품 상점들, 기념품 상점들이 많이 있나 봐요. 새 축하장도 팔고 또 그리고 이제 각지 봉사망들. 이게 설날이 하게 되면 각 식당들에서 봉사를 많이 해요. 많이 하는데 우리 TV랑 보게 되면 광고가 많죠. 남쪽은 특별하게 광고가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북에도 광고가 한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. 이때까지 용화관 광고하고 인민대학수당 광고밖에 없었어요. 그 광고는 있었어요. 네, 그럼 매일 네. 광고해요. 매일 무조건 광고하는데 어느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합니다. 어느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하고 그리고 인민대학수당에서 뭐 이번 주 내에 몇 강좌실에서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고 쫙 하면 전국에서 이 분야는 내 분야야. 난 그걸 딱 듣고 싶어 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한다거나 영상 어떤 뭐 그걸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번에는 그 나중에 또 뭐가 생겼냐면 명절 때 1월 1일이나 명절 네. 때마다 각 식당마다 해서 어떤 음식을 한다는 서회가 생겼어요. 그래서 억류관에서는 꽁고기 인민들한테 이제 설날에 줄 네. 꽁고기를 위해서 꽁 몇백 마리를 뭐 잡았고 뭐 어쩌고 무슨 뭐 들어왔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도 억류관, 청류관 뭐 이런 많은 신흥관 이런 분야에서 맛있는 뭐 평양냉면, 뭐 거기 쟁반국수 뭐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연말과 새해를 맞는 뭐 음식, 뭐 문화행사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시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보시고 혹시 연희 씨, 네, 하신 말씀 하세요. 그리고 네. 우리 남쪽에는 길 가다가 이제 군고구마도 팔고 군밤 팔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남쪽과 북쪽이 다른 게 뭐냐면 북에는 군고구마 매장이 따로 있어요. 군고구마, 뭐 군밤. 네. 근데 그게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남새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? 남새 상점에서 이동봉사를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부터 각 지역마다 이게 빨리 이동봉사 나가서 그 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따끈한 고구마 먹게 하라고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각 지역마다 거리에 수많은 이 군고구마, 군밤 배들들 나가서 지나가는 인민들한테 공급을 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. 아마 얻어 먹어야 되는데. 네. 그래서 이제 북의 연말연시 풍경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 사진 이미지 파일 보시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